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볼티모어 대 화스악. 제가 어제 계속 얘기했던 건 화스악이 지금 벌써 108패인가 그럴 거예요. 구단의 이제 아마 화스악이 역사가 108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시즌이다. 가장 이제 연패를 구단 원래 연패 기록이 13연패인가인데 올 시즌 벌써 14연패랑 아마 21연패인가 했었죠. 연패 기록을 갈아치운 시즌이다. 후반기 들어서 이제 4승 아마 37패인가일 거예요. 4승 37패. 승률이 10%도 안 된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패배를 하는 팀이 120패였는데 지금 페이스대로면 화스락은요. 올 시즌에 역사상 최다패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심한 이런 구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대가 볼티모어다. 어제는 코빈 번즈였으니까 그래도 볼티한테 기대 부분이 있긴 했는데 코빈 번즈가 요새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도 실점도 조금 하고 어쨌든 그래도 상대였었던 플렉센이 원정에서 약하기도 하고 플렉센 선발의 화싹이 20연패 중이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나스트리 정도면은 복귀전에서 직전 경기는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반면에 포비치는 얘도 이제 재콜업이 된 셈인데 이제 올라왔다가 한 2주 정도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다시 재콜업이 된 셈인데 복귀하고 나서 3경기 동안 2지랄 2골이거든요. 7.36 정도로. 그래서 사실 선발 구도는 볼티모어한테 딱히 합격점을 줄 만한 이유는 없기는 해요. 그리고 뭐 배당도 지금 2골 아준데 포비치 등판에 1.2 이거는 전혀 갈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그래도 무난하게 코빈 번즈도 그렇고 볼티모어 빠다도 일을 잘해주면서 화싹을 때려 부셨어. 지금 화싹 라인업에 OPS 0.7이 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빠따적으로나 뭐 마운드적으로나 화싹은 아주 볼품없는 구단인데 그냥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볼티모어를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경기지만은 근데 어제보다도 퀄리티도 떨어지고 기록도 지금 안 좋은데 이 경기를 굳이 저는 가야 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볼티싱이나 마헨이나 갈만하겠죠. 거기다가 저는 오바도 보고 있기는 한데 별로 내키지는 않는 경기인 것 같긴 하네요.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워싱턴. 같은 디비전에 속한 친구들인데 제가 이제 마이애미, 워싱턴, 피츠버그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올 시즌을 내던졌는데도 빠따적으로는 꽤나 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친구들이다. 근데 얘네 둘이 붙거든요. 재밌는 거는 올 시즌 얘네들의 상대 전적이 0대 7로 워싱턴이 전부 다 이겼고 7번 전부 다 마헨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워싱턴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물론 패트릭 코빈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별로인 투수로 많이 알고 있는데 패트릭 코빈이 직전 4경기 동안 17.1이닝에 10.38 이닝 소화도 별로고 홈런도 많이 맞고 방어율은 개판이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2경기 동안 콜로라도한테 6이닝 2실점 그리고 양키스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해주면서 그 2경기 동안 3점도 14개나 잡았습니다. 이렇게나 갑작스럽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올 시즌에도 코빈이 물론 이런 지표상으로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그냥 리그에서 최하위급 선발이다라고 했지만은 그 와중에도 몇 번 잘할 때가 있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좀 좋은 구간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맥스 마이어 얘가 아마 4월달이나 그때쯤에 올라왔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막 5이닝 6이닝 먹으면서 실점도 굉장히 적게 하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한 3달 만에 콜업이 됐었고 최근 7경기 동안 콜업되고 나서 7경기 동안은 그냥 방어율이 7점대입니다. 피홈런이 10방이나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래가지고 오늘도 선발적으로는 이거는 뭐 워싱턴이 꿀릴 게 없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워싱턴이 마이애미를 그야말로 압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도 네, 딱히 꿀릴 거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제가 몇 번 이 마이애미는 좌한 선발에 약한 구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후에는 조금 극복을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좌한 선발에는 약한 팀이긴 해요. 마이애미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기를 뭐 상대 전적이나 뭐 선발상의 우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워싱턴을 좋게 볼 만한데 걱정되는 거는 빠따긴 합니다. 물론 양팀 다 최근 10경기에 마이애미는 2할 6푼 6리 워싱턴은 뭐 2할 5푼 5리 이 정도로 둘 다 뭐 괜찮게 해주고 있어 나름대로. 근데 요즘에 사실 빠따 폼을 봤을 때는 둘 다 뭐 꾸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록 같은 부분들 내일 뭐 둘 다 잘 칠 거라고 하는데 기록 같은 것들을 좀 우선시하는 분들은 워싱턴 쪽을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어디까지나 두 팀 다 뭐 빠따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포텐셜이 있고 선발상으로는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바 같은 거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미네소타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템파베이는 이제 라텔, 미네소타는 리차드슨 되게 애매한 선발들의 대결이었고 특히 라텔이 복귀 등판이어서 애매했는데
그냥 이제 양 팀의 빠따가 되게 못 치는 애들이니까 요즘에 올 시즌 그냥 이런 후반기라든지 이런 OPS 순위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 요즘에 폼을 봤을 때는 되게 못 치는 애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어제 둘 다 10안타 정도로 많은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점수가 오버가 났거든요.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도 낮은 기준점 7.5를 받아들인 그런 경기인데 그냥 뭐 제프리 스프링스도 이제 토미조연에서 복귀한 다음에 로테이션 들고 나서는 그냥 뭐 이닝 조금 먹으면서 적당히 해주는 편이고 데이비 페스타도 제가 스토프는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안 좋다가 다시 콜업된 이후에는 뭐 3.06 정도로 7경기 동안 잘해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냥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분석적으로도 할 얘기도 없는 경기고 선발의 뭐 특수성이라든지 뭐 빠따 폼이라든지 별로 얘기할 게 없어. 그나마 이제 불펜상으로 미네소타가 소모도 많았었고 특히 셋업진 쪽에 연투가 3명이나 있다. 경기가 길게 가면은 안 그래도 불펜 차이도 많이 나는데 템파베이 쪽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 크리스 베시시랑 타일러 필립스가 붙는데요. 이 필립스가 옛날에 올라왔을 때 뭐 필라델피아 로컬 보이로서 완봉승도 거두고 커리어 4번째 경기 만에 완봉승도 거두고 막 그랬었는데 이후로는 되게 실망스러웠었어요. 완봉승 거두고 바로 다음 경기 때 시애틀한테 빠따 못 치는 팀한테 1.2이닝 동안 8실점 하고 다저스한테도 또 혼나고 이러면서 그냥 또 마이너리그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 9.35에 2경기 모두 다 피홈런 2방씩 맞고 이러면서 지금 전혀 필립스를 좋게 보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런 와중에 얘를 끌어올렸다. 뭐를 보고 올린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얘를 쓰는 의미는 저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반면에 크리스 배시 얘도 이제 그나마 앞서 한 5경기 정도는 못하다가 피홈런도 7방이나 맞고 이러다가 최근 3경기는 방어율도 나름대로 줄어들기도 하고 피홈런도 한 방밖에 없다. 뭐 6이닝, 뭐 6.2이닝 이렇게 먹어줄 때도 있는데 그냥 그림상으로 지금 선발도 둘 다 좋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배시시 조금 낫다 뭐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빠따적으로도 둘 다 되게 오락가락해요. 특히 토론토는 저번에 미네소타를 24만타로 후리더니 어제 또 4만타에 그치면서 빠따적으로 여전히 그냥 어쩌다만 잘 칠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뭐 필라델피아도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와 시리즈 때도 그랬었고 이런 그 뭐랄까 시리즈 단위로 빠따의 기복이 심한 팀이다 이랬었는데 이번 애틀랜타와의 시리즈 모두 다 한 자릿수 안타에 그쳤었고 요즘에는 홈런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필라델피아는 지금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다. 제가 뭐 팀적으로도 카스테야노스 말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폼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이 경기조차 별로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이긴 하는데 뭐 두 선수 모두 좀 만만하다는 거 베시시 요즘에 좀 괜찮다고 합니다만은 필라델피아에 뭐 빠따 포텐셜이 있는 법도 있는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이거는 배당상 필라델피아를 난 좀 보고 싶기도 하네.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1.79 정도의 역배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선발에서 조금 후달린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얘한테 아주 기대치가 없을 때조차 갑자기 올라와서 뭐 잘해주기도 하고 이 경기는 무슨 결과가 일어나도 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바 정도 거기다가 그냥 필라델피아 승 조금 노려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할게요. 다음 매츠 대 보스턴 경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크로포드도 조금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5경기 동안 무려 한 경기에 5피홈런도 맞고 5경기 동안 피홈런이 13방이어가지고 방어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3경기는 이닝 히팅도 조금 되고 방어율도 내려가고 피홈런도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포드는 한참 안 좋았었다가 최근 3경기 정도는 나름대로 조금 회복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이제 데이비 피터슨은 지금 아주 최고조입니다. 직전 이제 한창 같이 폼이 좋았었던 라인 넬슨과 대결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도 둘 다 잘 버티면서 아주 좋은 경기들을 했었죠. 그냥 기록이 말해줍니다. 이닝 미팅이 조금 아쉽다고 할지라도 최근 3경기 연속으로 7이닝 이상을 먹어주고 있고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 이상급 피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6경기 뭐 1.86에 볼넷이 조금 있는 게 아쉽긴 하더라도 뭐 이닝 히팅도 좋고 전반적으로 피터슨은요 올 시즌 아주 좋은 시즌이라고 말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은 일단은 매치 쪽의 우세를 봐줘야 될 것 같다. 제가 뭐 어제도 걱정했던 거는 얘네 둘 모두 다 빠따적으로 할 말이 없는 애들이다. 사실 올 시즌 OPS 2등 3등 팀에다가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7.5여도 오바를 볼만하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냥 언더가 낫죠. 이거는 뭐 세베리노가 괜찮게 해준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어제보다도 피터슨 정도면은 세베리노보다도 훨씬 더 폼이 좋다고 할 수 있고 꾸준하기도 하고 좀 더 보장된 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스턴은 그 이제 베이오에서 크로포드면은 글쎄 이건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아. 베이오가 어제는 조금 그 전에 비해서는 안 좋았는데 그나마 크로포드가 요즘에 폼을 찾긴 했어도 이 정도면 뭐 믿고 갈 만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양 팀의 빠따 매치는 어쨌든 5연승 달리고 있고 요즘에 뭐 7안타 8안타 정도로 또 빠따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스턴보다는 좋아요. 그 이제 한 자릿수 안타 기록이 15경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5경기 타율 2할 3리 10경기에서 줄여도 그냥 2할 때 극초반이고 보스턴의 빠따가 진짜 안 풀리고 있거든요. 올 시즌 그나마 홈보다는 원정에서 타율도 조금 높고 홈런도 더 많이 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이후로도 홈런이 많이 없어. 보면은 보스턴 최근에 OPS가 802에서 782까지 많이 내려왔다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매치는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평소보다 훨씬 잘 친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저는 매치 쪽으로 보고 싶고요. 뭐 크로포드를 조금 믿는다면 지금 매치 빠따나 보스턴 빠따나 둘 다 나락이다. 뭐 엄밀히 말하면 매치는 나락까지는 아닌데 그냥 둘 다 빠따가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닌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언더 쪽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대 콜로라도 크리스 세일이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은 거의 뭐 싸이 형의 종지부를 찍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여기는 4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그냥 최근 4경기 동안 피홈런도 없고 볼넷도 적고 삼진 잘 잡고 방어를 훌륭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4경기만 뽑아왔는데 그냥 올 시즌 내내 오클랜드한테 한 번 고생한 거 말고는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어요. 세일은 지금 싸이 형의 가장 가까운 투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카이 프리랜드 복귀하고 나서 처음 5경기 때 잘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좋지 못하더라. 이렇게 좀 복귀 처음에 5경기 그리고 최근 7경기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했는데 그나마 요즘에 2경기 정도는 양키스랑 마이애미한테 전부 다 뭐 퀄리티 스타트에 준할 정도의 피칭을 해줬습니다. 한창 안 좋다가 요즘에 조금 회복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통상 프리랜드가 이제 애틀랜타 애들한테도 좋은 면모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타율 같은 것들도 100타석이나 만나가지고 2할 7푼 1리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홈에서 하다가 원정으로 가는 셈인데 올 시즌은 콜로라도가 딱히 막 홈이나 원정에서 이런 뚜렷한 차이도 크게 안 보이고 예년에 비해서도 빠따가 좀 부족한 시즌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애틀랜타도 지금 빠따는 비슷합니다. 5경기 동안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 그치고 있고 애매하긴 하거든요. 애틀랜타도 특히 애틀랜타 역시 홈에서는 올 시즌 홈런이 76방 원정에서는 104방 이런 식으로 물론 10경기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홈이랑 원정에서 빠따 차이가 많이 심하긴 하거든요. 홈으로 오면 홈런이 더 안 터진다. 뭐 무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세일이니까 이게 세일 등판 때도 애틀랜타 애들이 빠따가 안 도와줘가지고 막 승리를 못하는 경우 애틀랜타가 좀 못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케이스는 좀 적은 편이고 이 정도의 투수력 차이라든지 이런 OPS 차이 같은 거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애틀 사이드로 좋게 보고 7.5여도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프리랜드 요즘에 2경기 정도는 조금 나아졌고 애틀랜타 빠따 작년에 애틀 빠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켄자 대 클리블랜드인데 이 시리즈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어제도 켄자가 이제 마이클 와카가 나왔는데 켄자가 빠따가 못 도와줘가지고 와카가 또 100승에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싱어 대 바이비 구도면은 어제는 확실히 켄자 쪽에 그 선발 우세가 있었다고 본다면은 오늘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둘 다 요즘에 폼이 솔직히 말해서 좋지는 못합니다. 바이비 앞에 6경기 정도는 잘하다가 최근 2경기는 7.59 정도로 실점이 좀 많다. 특히 피홈런이 많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만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이비는 확실히 작년에도 잘했었고 올 시즌도 연건 3인방 중에서는 가장 잘해주고 있는 투수긴 하거든요. 하지만 한창 막 좋았었던 10경기 동안 뭐 삼진도 무지막지하게 잡고 방어율도 좋고 안 털리던 그런 시기는 지났고 요즘에는 조금 애매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고요. 뭐 싱어는 이런 구간조차 없습니다. 그냥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요. 어쩔 때는 뭐 6이닝 무실점 7이닝 먹어주던 구간도 있었고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한 5경기 정도는 뭐 2이닝 소화도 많이 줄었고 실점 자체가 너무 많아요. 4실점, 6실점, 5실점 이런 경기도 있고 어쩌다가는 뭐 무실점, 2실점 할 때도 있는데 그냥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홈이나 원정에서 차이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보이고요. 원래는 홈에서 훨씬 좋은 선수였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도 별로 두드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은 둘 다 좀 애매하다. 문제는 지금 빠따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켄자가 지금 파스칸티노 이탈 이후에는 6연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6연패 기간 중에 최근 5경기 4안타, 2안타, 7안타, 7안타, 2안타 5경기 동안 득점이 11점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2점대 극초반으로 점수를 뽑지 그거밖에 점수를 못 뽑는다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일 맞붙는 두 투수들 모두 이런 상대 전적이 좀 보이는데
바이비는 켄자 애들한테 186 정도로 피안탈도 좋고 피장탈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주 좋았었다. 반면에 브래드 싱어는 켄자 애들 그 클리블랜드 애들한테는 156번이나 만났는데 피안탈이 거의 뭐 3할 7푼이에요. 지금 뭐 이제 클리블랜드는 네일러라든지 그 이제 조세호 같은 애들, 호세 라미레즈 둘 다 100타점을 돌파하기도 하고, 클리블랜드도 켄자 못지않게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상당히 괜찮은 팀이었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빠따적으로는 켄자가 클리블랜드한테 좀 밀리는 양상도 있고 해가지고 연패도 있고 클리블랜드 승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켄자 요즘 빠따 모양새 양팀 다 선발 애매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름값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도 한번 보도록 하긴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제가 어제는 세인트루이스의 빠따를 되게 고평가했었어요. 근데 이제 팔란테는 조금 미러키한테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러키가 2런, 3런, 말리런 다 나오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어제 페랄타 대 파란테 구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투수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은 오늘 시발레 대 마츠. 자, 일단 시발레는 기록도 그렇고 별로 보통 작년엔 잘했는데 올 시즌은 망한 선수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는 미러키 이적 이후에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 이 밀러파크에서는 홈에서 5경기 동안 1.45, 원정 4경기에서 7.89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빨이 상당히 심합니다. 에런 시발레가. 그래서 일단 홈에서 나올 때만큼은 잘해주고 있다. 이상하게 이게 원정에서는 가끔 흔들리는데 홈에서는 안 흔들리고 있거든요. 미러키 이적 이후에는 일단 이런 것들 돋보이는 것 같고, 반면에 스티븐 마츠는 얘도 올 시즌 마지막 등판이 5월달이에요. 4월달, 5월달에 선발 로테이션으로 몇 번 나오다가 이후에는 부상으로 거의 한 이제 4달 정도 결정을 하고서 올라오는 셈인데, 마이너리그 최근 5경기 동안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이닝 소화도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복귀 등판이다 보니까 마츠를 그렇게 올려치기는 힘들어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18 정도로 보통 이제 좀 안 좋을 때가 많았었고, 스티븐 마츠가 그나마 이제 통산 미러키 상대를 했을 때는 2.89 정도로 매우 잘하긴 했는데 2023년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에런 시발레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올 시즌 얘네들의 상대 전적이 8대3으로 미러키가 크게 앞서기도 하고, 어제 이제 제가 세인트루이스의 빠따를 되게 고평가를 할 때 그 경기조차 세인트루이스 애들이 미러키를 못 뚫었죠. 페라르한테 조금 빼내긴 했지만 이후에 허드슨한테도 막히고 조 로스한테도 막히고 이러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요즘에 좋았던 빠따 흐름, 저는 전체적으로 누가 한두 명이 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잘 친다고 했는데 어제는 뭐 파이스 말고는 거의 뭐 세인트루이스가 보여준 게 없다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세인트루이스의 빠따 얘기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요즘에 미러키가 7경기 동안 6승 1패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얘네가 뭐 빠따적으로 믿음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까내릴 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제 밀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러키가 신시애티 경기도 미러키를 봤을 때 4대가 안 맞았었고, 어제 세인트루이스를 좋게 봤을 때 미러키가 좀 오히려 잘 치기도 하고, 참이 뭔가 제 청개구리 같은 놈들인데 그래도 오늘은 지표상으로는 미러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컵스 대 피츠버그 경기. 자, 제가 어제도 이 경기를 오바를 갔거든요. 컵스가 요즘 계속 오바가 다 나고 있다. 오히려 오늘은 기준점이 더 떨어졌는데 지금 이래요. 둘 다 컵스는 10번 모두 다 오바였었고 6.5 기준, 피츠버그도 6.5로는 9번이 오바였었다. 둘 다 요즘에 불펜 나락을 가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도 뭐 어제는 이게 선발 투수 구도가 타이온이랑 제러드 존스면은 타이온도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제러드 존스 복귀하자마자 직전 경기 안 좋았었고 이래가지고 선발 투수상으로는 좀 오바를 갈 만한 단서가 많이 있었는데 겨우겨우 오바가 났단 말이죠. 선발 구도도 언더 사이즈였었고, 내일은 근데 핸드릭스 대 스킨스. 일단은 뭐 스킨스는 규정 이닝만 원래 소화를 했으면 사이언까지 내다볼 만한 그런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최근 5경기는 조금 흔들리는 편에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짚어드릴 만한 것 같아요.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쉽고 요즘에 5경기 정도는 스킨스가 약간은 좋지는 못하다. 전부 이제 한 30이닝이 안 될 정도로 평균적으로 6이닝을 못 먹었습니다. 스킨스가. 여기다가 핸드릭스 최근 6경기도 그렇고, 이거 뭐 가끔가다 잘해줄 때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7이닝을 먹거나 그런 경우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냥 이제 전성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도 피츠버그한테 1.2이닝 만에 6실점을 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컵스가 뒤집는 아주 대단한 경기가 있었었죠. 제가 그때도 아마 오바를 봤었는데 그때도 핸드릭스가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하고 스킨스도 그냥 어영부영 버티는 수준이었는데 결국에는 게임이 진짜 뭐 한 20점이 넘는 경기가 났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6점으로 졌다. 제가 어제도 얘네 컵스 경기를 왜 이거를 7.5밖에 안 줬지 막 이러면서 바람 같은 것도 살피고 했거든요. 바람이 별로 안 불어. 원래 이제 컵스 경기가 갑작스럽게 기준점이 높다거나 그럴 때는 외야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람도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나는 딱히 이 경기를 6점으로 준 단서를 못 찾겠다는 거거든요. 글쎄 컵스에 빠다가 좋았다가 어제 6안타에 그치고 피츠버그 한창 잘 치다가 그 전에 9안타, 2안타 이러다 보니까 낮게 준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핸드릭스라는 오바의 미들맨도 있는 셈인데 어제보다도 킨스여가지고 6.5?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어제 컵스가 한번 당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컵스가 슬슬 이제 요즘에 빠따폼을 봤을 때는 애매해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제더라고요. 그저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승패는 좀 패스를 하고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스킨스여도 나는 장담 못한다고 생각해. 다음 텍사스 대 양키스 경기. 사실 뭐 히니 대 로돈. 제가 로돈은 몇 번 얘가 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승수도 14승이나 먹었고 괜찮아. 근데 얘도 이제 잘하다가 막 확 주저앉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번에 주저앉았을 때는 구속 때문에 그랬다. 평균적인 구속보다도 한 1마일가량 안 나오던 그런 날이어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는 구속을 회복을 했거든요. 95.5마일가량 나왔는데 그래도 5실점을 했어. 워싱턴한테. 이러다 보니까 그냥 로도는 이제는 뭐 구속 체크할 것도 없고 애매하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런 것들은 보이는데 자 이제 히니는 요즘에 돋보인 거는 홈이랑 원정. 물론 히니 최근에 홈에서 20.1이닝 평균적으로 5이닝밖에 못 먹었지만 어쨌든 1.86으로 괜찮게 막았고 원정에서는 4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5이닝도 못 먹고 6.63으로 히니는 홈이랑 원정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나마 오늘 홈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선발 투수 모두 다 좀 애매하다. 그나마 히니를 좋게 보라면 좋게 보겠는데 문제는 이게 빠따적으로는 텍사스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양키스는 잘 치지만은 뭔가 이제 승리로 이끌어주는 득점권에서의 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정신 차리긴 했죠. 3경기 동안 12안타, 11안타, 12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잘하고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양키스도 지금 저지라든지 소토 모두 다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생각을 했던 거는 나는 오히려 언더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언더에다가 양키 승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두 팀 다 갈만한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에 천사 대 다저스 경기. 워커 뷰러는 이제 토미존에서 복귀하고 막 고생 많이 하다가 얼마 전에 또 다시 복귀를 한 셈인데 복귀하고 나서 3경기 동안 성적이 이렇습니다. 볼넷도 많고 삼진 능력 온댕한데 없고 실점도 많아갖고 6.00이고 평균적으로 4이닝밖에 못 먹었었어요. 뷰러는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다. 구속도 시즌 평균에 비해서도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꼬집어야 되고 데트머스도 얘도 이제 6월달 이후로 첫 등판입니다. 한 3달 만에 복귀를 하는 셈인데 그냥 올 시즌에는 개판이었어요. 작년이나 뭐 이전에 노히트 노런도 해주고 긁히는 날에는 아주 대박인 그런 투수였었는데 올 시즌에는 뭐 긁히는 모습도 한 번도 못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나마 한 3달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마이너리그에서 3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먹고 이닝 엄청 많이 먹었죠. 그리고 방어리 1.28에다가 홈런 한 방밖에 안 맞고 삼진 잘 잡고 우리가 기억하던 마이너리그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던 좋은 시절의 데트머스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모습을 메이저리그 빅리그에 3달 만에 올라와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냐. 상대는 심지어 다저스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산 데트머스는 다저스 상대로 4경기를 했거든요. 이제 홈에서 한 번, 원정에서 3번을 했는데 원정에서는 3경기 동안 12.00으로 개두드러 맞았어요. 3경기 동안 6피홈런인데 근데 또 홈에서는 한 번 작년에 7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데트머스의 대다저스전은 좀 애매해요. 그냥 지금 나는 드는 생각은 다저스 봤다 요즘에 컨디션 좋거든요. 요즘에 5경기만 놓고 보면은 타율이 3할 4푼 7리에요. 그 기간 동안 좀 이제 팀 방어율이 완전 무너져서 그런데 8홈런에다가 뭐 타율이 3할 4푼 7리 이 정도면은 나는 데트머스가 진짜 초사이어 모드의 데트머스여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와중에 천사는 10경기 동안 1할 7푼 8리 치고 있고 제 아무리 워커 뷰러가 만만하다고 하더라도 천사 애들이 뷰러를 얼마나 공략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되죠. 그냥 저는 9.5 기준으로 오바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뷰러가 과연 얼마나 고전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저스 애들이 데트머스를 못 부술 것 같진 않아. 이제 갓 복귀한 건데. 그래서 저는 다저스 사이드라든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시애틀. 솔직히 말해서 긴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오클랜드의 JD 긴 이제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등판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보여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뭐 3경기 나와가지고 8.2이닝 동안 5.19 피홈런 2방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특색이 없어. 오클랜드가 올 시즌에 뭐 에스테스, 스펜스 여러 명의 선수도 올려 쓰고 있는데 걔네들이랑 비교해도 한참 모자라다. 뭐 그냥 조 보일 같은 애들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이 친구는 저는 별달리 얘기할 건 없다고 보고요. 카스티오도 일단 올 시즌에 패배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방어율은 괜찮은데 얘도 이제 한창 좋았던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요즘에는 애매해요. 6경기 동안 4.63이다. 삼진은 괜찮게 잤지만은 피홈런도 많다. 그냥 작년에 비해서도 그냥 지난 몇 년에 비해서도 피홈런이 너무 많아졌고 일단 또 원정이라는 점도 거슬리기도 하죠. 요즘에 폼도 좋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오늘 카스티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애틀이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카스티오가 시애틀의 거의 뭐 에이스였는데 올 시즌에는 얘보다도 로건 길버트라든지 커비, 프라이스, 밀러, 브라이언 우 나는 카스티오가 얘네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그냥 이닝팀 말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로 이제는 카스티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애틀을 무지성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도망가고 싶네요 이 경기도. 어지간해서는 시애틀 승 쪽으로 보는 게 맞긴 맞고 카스티오가 피홈런이 문제라고 했는데 오클랜드는 홈에서는 81방, 원정에서는 96방 이런 식으로 홈에서는 또 홈런이 좀 안 나오기도 해서 애매한데 시애틀 승 정도 살짝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경기. 자, 카일 해리슨이랑 넬슨인데요. 이 해리슨도 홈에서의 장점은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는 5경기 동안 2.16, 원정에서는 평균적으로 4이닝 정도밖에 못 먹고 7.25로 홈이랑 원정이랑 편차가 상당히 큰 투수예요. 제가 이런 애들을 몇 명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리슨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큰 투수다. 올 시즌에도 뭐 그 홈이랑 아마 원정에서 홈런 차이도 꽤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라인 넬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 4경기도 그렇고 그냥 한 10경기 정도? 한 10경기, 11경기 정도 꾸준하게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5경기 동안 무피 홈런이었다가 최근 2경기는 피 홈런이 좀 있다. 한 3방 정도, 4방 정도.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일단은 안정감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 넬슨을 조금 더 위로 둬야 됩니다. 해리슨이 뭐 홈에서는 좋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닝 소화도 별로고 넬슨을 위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빠따적으로도 샌프란시스코도 10경기 동안 뭐 1할 9푼 6리에다가 그냥 마탱이가 많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애리조나는 요즘에 좀 많이 졌어요. 매츠라든지 다저스라든지 특히 다저스는 지구 이제 1위를 두고 라이벌 애리조나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그 경기에서 좀 많이 꺾였습니다. 애리조나가. 근데 얘네들 질 때도 잘 치고 졌다. 첫 2경기는 9대10, 6대8 이 정도로 엄청 잘 비볐었고요. 세 번째 경기는 17안타 치고 이기기도 하고 어제도 12안타나 쳐주면서 다저스와의 시리즈 동안 분명한 저력을 보였던 애리조나여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넬슨이 나오는 애리조나 요즘에 빠따 페이스 그렇게 뭐 많이 지긴 했어도 나쁘지 않았다. 상대 이제 샌프란시스코 물론 샌프 대 애리조나도 같은 지구에다가 애리조나를 막 아주 위로 둘 것도 없기는 해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선발이라든지 빠따 모든 면에서 애리조나가 앞선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샌프란시스코는 경기를 안 했고 애리조나는 경기를 하긴 했는데 애리조나도 좀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애들만 썼거든요. 세콘이라든지 뭐 몽고메리라든지 이런 애들만 써가지고 가용 자원은 많아. 그래서 저는 뭐 애리조나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선발에 저 정도 배당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